신경민 의원님도 과방위를 해보셨으니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과방위도 아닌데 게다가 증인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고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인데 증언을 하려면 증인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신상 발언이라는 형태로 음모론을 후루룩 말하더니 답변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나 간사들 그걸 두고 본 국회의원들도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저게 대개가 증인을 할 때는 이제 여야가 협의를 하죠. 예. 요즘 국회는 여야 협의라는 과정이 거의 없어졌어요.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여당 간사하고 야당 간사가 만나서 그 증인 리스트를 쭉 놓고 하나씩 맞추고요. 이제 대개는 논란이 없는데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죠. 갑자기 뭐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자고 저쪽에서 하면은 그건 이제 안 되잖아요.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자 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야 합의가 지금 완전히 국회에서 21대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22대 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증인을 택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. 간사 협의는 했다고는 합니다. 이제 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뭐 반대가 있었겠죠. 근데 이제 이게 증인도 그러니까 대개는 그 간사 합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마 이것도 투표를 할 거예요. 결국 뭐 일어나기나 손들기 해가지고 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불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뭐 선서도 없이 하고 신상 증인이나 참고인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. 신상 발언은 여야의 그 의원, 그러니까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. 위원들이 나한테 무슨 오해가 생겼다거나 내 발언을 곡해하는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다른 언론 보도나 다른 일로 내 신상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상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기록에 남기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증인이 갑자기 온 증인 참고인이 신상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좀 전례가 없는 일이고요. 왜 신상 발언으로 하니까 이거 빠져나가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내용은 더더구나 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첩보라고 하는 건데 첩보도 아무거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. 이제 첩보와 정보는 분명히 구분을 하죠. 근데 첩보를 얘기하려면은 정보에 가까운 첩보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. 정말 만화 같은 카더라를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요. 그러고 나서는 또 가버리고요. 이렇게 되면은 국회 뭐가 됐든지 간에 상임위가 됐든 청문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건 이제 저렇게 되면은 저질화가 되는 거예요. 그냥 아무 얘기 나와서 그냥 뭐 카더라 하면서 얘기하고 저걸 보고 민주당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국힘당이 나올 거 아니에요? 이거 이제 못 말립니다. 이제 진성호 TV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제 국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건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결국 국회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거고요. 신뢰가 없는 기관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좀 브레이크를 누군가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징계해야 됩니다. 징계는 어떤 게 가능하죠? 이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할 수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죠. 국회 차원은 윤리위 회부 같은 거. 그렇죠. 근데 국회 윤리위가 또 작동이 안 될 텐데. 그렇죠. 여야 갈등 상황에서는 유명무실하던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이라도 해야 되고요.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보면 그냥 어디 유튜브 방송국인 것 같아요.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냥 이런 방송하고 똑같은 거잖아요. 지금 국회의 권위?
글쎄요, 권위는커녕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와, 그 한 달에 엄청난 월급을 받고 올해 무슨 다른 회사는 다 깎았는데 본인들은 또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급여를 많이 받고 있겠죠. 그래서 그 김어준 씨 그 나오는 걸 보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,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여기에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할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서 암살조가 있다. 그것도 북한의 소행으로 씌워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더 충격적인 건 김건희 통일 대통령입니다. 네. 아니 이 만화도 이렇게 안 그리지 않나요?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점점 이상하게 돼가는 게 저는 이 쇼츠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방송도 지금 쇼츠를 많이 만들어내는데. 저희 방송은 네. 그래도 내용이 있는 팩트에 근거한 걸 합니다. 아니 근데 이 쇼츠 폴리틱스 이제 유튜브 폴리틱스보다도 또 한 단계 넘어서서 예, 쇼폼 폴리틱스. 쇼츠 폴리틱스로 지금 넘어가 가지고요. 쇼츠라는 게 되게 1분 미만이죠. 예. 그러니까 되게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.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쇼츠가 나가겠지? 아니면 만들어서 올리면 많이 보겠지?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아유 이렇게 쇼츠 폴리틱스로 가면 이게 점차 나라 한쪽 절단 납니다. 이게 제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국회라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희망사항이긴 한데 좀 제발 좀 그만합시다. 아이고. 예, 일단은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김어준 씨를 다시 국회로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